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길 관종들 탓에 저는 댓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거나 요청 등 금지어, 특히 스톱모션을 언급할 시 가차없이 차단해버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두한과의 단독 토크쇼는 어땠나요? 오늘은 다시 여럿이 하는 토크쇼를 해볼 건데요. 국내 동물원에서 볼 수 있었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동물원에서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특히 서울동물원은 과거에 더 많은 종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시작합시다. 제 청자 여러분 오랜만이라고요. 예절 지켜 보시라고요. 야 임마, 오늘 주제가 뭐야? 이복의 제작자 빨리 말할 수 없겠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내 동물원에서 볼 수 있었던, 즉 현재는 없는 동물에 대한 토크쇼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거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등딱지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오. 너 이모 맞잖아. 그거 일리가 있구만. 그렇죠. 거북 중에선 가장 큰 게 육지거북이 대표죠. 자, 다음 중 현존하는 가장 큰 거북을 고르시오. 1번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 2번 민며느리 발톱 거북, 3번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 정답을 골라보십시오. 정답 민며느리 발톱 거북이라고요. 땡, 틀렸습니다. 야 임마, 넌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었어 나서? 어디서 지 분수도 모르고 설쳐. 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 진지한 상황이잖소. 다들 닥쳐. 내가 해볼게. 알겠소. 정답은 3번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입니다. 정답입니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은 육지거북 중에서 가장 큰데요. 갈라파고스의 상징입니다. 몸무게가 무려 400에서 500kg입니다. 이 육중함에 비해 새끼는 작아서인지 성체에게 밟혀 죽기도 하죠. 에따, 이게 무슨... 제작자님, 생각해보니 녀석들은 핀치셋처럼 아종이 여럿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갑도 아종마다 독특하대요. 얘는 주로 선인장이나 과일을 먹지만 곤충이나 거미류는 자기들보다 너무 빨라서 주식으로 먹지 않는다네요. 참고로 매체에서 멸종동물로 알려져 있었으나 멸종하진 않았지만 핀타섬 땅거북은 외로운 조지를 마지막으로 이미 멸종하였습니다. 아니 제작자, 뭐 어째? 국내 보유 현황에 대해 좀 한번 따라와봐. 진정하십시오 상하이씨. 일단 국내에선 에콰도르에서 키토와 나토라고 불리는 고령의 수컷 2마리를 서울동물원에 기증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토는 2007년 98세의 나이로, 키토는 2015년 9월에 신장염으로 인해 10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본인 실명 이 거북 1들이 최초로 에콰도르 밖으로 나갔다고 들었다고요. 참고로 에콰도르에서 얘네들이 타국에서 번식하면 보전이 어려워서 해외 번식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토는 서울동물원 제1 아프리카 관대실에 유해가 확대된 모습으로 남아있었지만 인증을 위해 리모델링 좀 없앴죠. 키토는 나토가 먼저 간 이후 우울해서 코와 티나 근현종인 민며느리 발톱 거북과도 살았어. 자,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물개 중에 유일하게 북반구에 사는 북방물개입니다. 이보시오, 나 뚝섬에서 왔수다. 뚝섬 물개요. 김도환 알봉 좀 만납시다. 야 임마, 김도환이 친구야. 빵찌놈, 너 물개고 솔개고 맞아야겠다. 여러분 왜 또 싸웁니까? 그만들 하세요. 자, 이어서 합시다. 오케이, 알겠소. 이제 됐습니까? 어우 열받아. 북방물개는 한국에서 그냥 물개라고도 부르는 생물입니다. 번식기는 8월이고 하래명성으로 삽니다. 한방에선 물개알 2개를 그늘에서 말린 걸 해구신이라 하며 신체 허약, 양기 부족, 정신 쇠약, 어지럼증에 쓴답니다. 18세기부터는 모피를 노리고 남획한 결과 멸종위기에 놓였고 현재 기준 한국에선 거의 전멸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입니다. 고절하니, 아니 내가 고절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절하니, 내가 고절하니, 안돼, 내가 고절하니, 말도 안돼. 이 세상이 험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남행을 하면 되나?
얘는 다들 밀렵 때문에 아주 피곤해. 아, 일반인들은 물개와 바다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녀석들을 강치로 오인하기도 하죠. 13년 7월 25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본사 해변에서 북방개 한 마리가 탈진으로 눈에 부상을 입고 구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녀석이 북방물개 마음입니다. 녀석은 울산에 옮겨져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조치를 받긴 했지만 실명을 야생복귀에 무리가 생겼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다른 병 만들었네. 해서 원활한 환경을 구실로 동년 12월 7일 서울동문안의 해양관에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남아메리카 물개사에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2010년 3월쯤에 노령으로 죽었습니다. 마음아, 잘 가라. 넌 서울동물원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 친구였다. 다음은 뭔가 좀 궁금한걸? 힌트를 드릴 값이요? 여우와 헷갈린 늑대 종류인데 남미에 삽니다. 님은 바로 갈기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갈기늑대는 여우와 헷갈리지만 얼굴이 검고 꼬리가 짧고 다리는 길며 검고 목에 갈기가 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늑대나 여우보다는 덤불개에 가깝습니다. 자네 솔직해도 좋아. 이놈의 특징을 들어봅시다. 갈기늑대는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사는데 시속 45, 48 정도로 달립니다. 고독한 놈이구만 이래. 천적은 제규어나 퓨마입니다. 갈기늑대는 잡식이라서 쥐, 아르마딜로, 조류, 곤충은 물론이고 식물의 열매도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이 중 늑대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육되는 갈기늑대 중엔 방광염이 심한 놈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기만 먹어서죠. 건강을 위해서 김치 좀 들라고. 김치 좀 마유. 해서 요즘 동물원의 갈기늑대에게는 과체류를 포함한 방광결석 유발하는 물질 비율 낮게 주는 고기나 전문식을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원하다. 국내에서는 서울동물원이 최초로 보유했었고 청주동물원에서도 1998년에 발된 미국 출신 수컷을 2년간 사육했는데 청주동물원 개체의 사인은 듣지 않이 수산칼슘 방광결석이라네요. 지난 단독 토크쇼에서 말했듯이 서울 어린이공원에서도 맹수마을 리뉴얼을 도입하려 했으나 사육장 문제로 무산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야, 김두한 왜 바람 피웠어? 왜? 액다. 김두한 바람 피웠다. 외봉답지 않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참. A few moments later. 길게 이야기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라고 합니다. 오야, 너무 무섭다. 와, 엄청나게 크구먼. 아, 씨발, 좆됐네. 놀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토크쇼지 않습니까? 악어 중에 제일 흔한 게 바다악어와 나이락어인 거 알죠? 몰랐습니다. 아이고, 뭐가 어째? 1. 악어는 성적 위험성이 있는데 수컷이 암컷보다 최소 30% 크다 이런 얘기예요. 암컷은 수컷보다 통통하죠. 문힘도 엄청 셉니다. 아, 병신을 만들어주마. 핫. 사실 나이락어가 최상위 포식자이니만큼 엄청 사나운 악어긴 하지만 왕도마뱀, 개코, 원숭이, 황새, 맹금류, 외가리, 넓적부리 황새, 사다새, 라텔, 하이에나 등 여러 동물들에게 알 상태나 어릴 때 잡혀먹기도 해서 한 악어가 낳은 알들이 모두 부화하지 못합니다. 나이락어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물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영양도. 아, 얼른 말이오. 나 잘 알아. 가축도 내놓고 먹지. 그렇습니다. 물영양은 분비물 탓에 몇몇 포식자들이 꺼리지만 나이락어만큼은 기회가 될 때 물영양을 잡아먹습니다. 조류의 경우에도 아성체나 성체나 가차없이 잡아먹습니다. 주로 홍학, 기러기, 사다새 등 이륙 속도가 느린 놈이나 간혹 먹이 잡으러 온 맹금류도 잡아먹습니다. 거북이나 독사 등 파충류도 잡아먹죠. 또 남의 먹이도 뺏어먹는데 소화액이 강해서 뿔과 발굽도 소화시킨대요.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죽으세요. 걔는 나처럼 날렵해서 빠른 동물도 먹는데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워. 나이라고는 인간도 잡아먹어. 이 인간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살도 뻑뻑하고 내장도 꽤 많이 들었어. 나이라거의 무기는 꼬리나 이빨 등 다양합니다. 참고로 녀석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는 위협보다 인간이 악어를 위협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한때 나이라거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보호를 해준 결과 회복한 겁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사고를 치다가 동물원에 갇히게 된 악어입니다. 길게 얘기할 게 뭐 더 있습니까? 일단 흔히 악어라고 하면 나이라거처럼 강을 건너는 동물들을 잡는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국내에선 2008년에 서울동물원이 태국동물원과의 교류로 소주를 동양관에 수용해 왔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기사된 걸 봤다고요. 하지만 간과한 게 있어. 건강관리 상태가 원내 파충류 중 최악이었고 새끼는 얼마 가지 못해 다리도 부러져 죽고 가뜩 좁은 곳에 하루 종일 살아서 모두 건강이 똥막대기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한 놈씩 죽어가다 2020년에 마지막 개체가 죽었습니다. 참고로 국립생태원에서 서울동물원의 바다악어사 이상가는 방사장에서 개장 초기부터 나이라거가 2020년까지 살았으나 이 녀석마저도 배란후 상태악화로 격리 진료받다 폐사하여 현재 국내에는 나이라거가 없습니다. 아, 대전 아쿠아리움에도 나이라거가 있다는데 아니요, 참 악어와의 교잡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물이 국내에선 수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듣고 보면 뭔가 알 수도 있겠죠. 이번 동물은 보노보입니다. 보노? 걔는 실존하지 않잖아. 어디서지 분수도 모르고 설쳐. 야 의사, 침팬지 사촌 보노보잖아. 정신 차려. 보노보는 발견적인 권고 강요 안에 보노보가 보노보로 잘못 알려서 고유명사가 되었다고요. 발견 당시엔 침팬지 아종이었어. 다만 1933년에 독립적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지. 그렇습니다. 보노보는 물을 좋아하고 수초를 즐겨 먹으며 수중생활을 하기도 하죠. 침팬지보다 지능이 더 높아서 심지어 인간 행동을 보고 스스로 불도 피운다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보노보가 국내에 있었다는 게 사실인지 안 말해? 급하게 짓걸지 마십시오 형사 양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선 대구 달성공원에 보노보가 산 적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에 의하면 침팬지사 옆에 한 개체가 있었는데 얼마 안 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놈이 왜 폐사했어? 왜? 해당 개체는 겁이 많은 수밖에 잘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점을 보면 아마 환경적으로 못해서 폐사한 것이 아닐까요? 사진 자료도 없고 달성공원 침팬지사 근처에 화단과 관풍류가 있어서 보노보서가 없는 것이 옳시다. 참고로 달성공원에선 보노보 반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려면 현대 사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노보를 사육할 거면 적당한 경터 수사하란 말이야! 하지만 보노보는 어차피 환경에 민감한 멸종기종이지. 이건 말도 안 돼! 보노보를 볼 수 없다니 모두 같이 복사하자! 무슨 4, 3, 뭐가 어째? 2, 1